땅콩 제대로 먹으면 혈관과 혈당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자꾸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들쑥날쑥해서 불안하고 병원에서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식으로 자주 먹는 땅콩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아주 특별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땅콩이 왜 우리 몸에 약이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땅콩을 골라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작은 땅콩 속에 숨어있는 큰 비밀. 많은 분들이 땅콩은 칼로리만 높은 간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땅콩 알맹이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 몸의 혈관과 혈당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보물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기름.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 벽에 나쁜 기름이 달라붙어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땅콩의 좋은 기름은 이런 나쁜 기름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막힘없이 잘 흐르게 되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보물은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 땅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부드럽고 넓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에서 차가 더 편하게 다니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더 편하게 흐를 수 있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세 번째 보물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중요한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포도 껍질이나 적포도주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땅콩에도 이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이 늙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딱딱하게 굳어지기 쉬운데 이 성분이 혈관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네 번째 보물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과 섬유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땅콩은 혈당 지수가 14로 아주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땅콩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중국산과 국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영양 성분만 놓고 보면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땅콩은 땅콩이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관과 위생입니다. 땅콩은 습하고 따뜻한 곳에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나쁜 독소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독소가 열에도 강해서 볶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하고 깨끗한 땅콩을 고르는 것입니다. 땅콩을 살 때는 반드시 냄새를 맡아보세요. 쾌쾌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절대 사지 마시고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생땅콩과 볶은 땅콩 어느 게 더 좋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네요. 생땅콩은 레스베라트롤 같은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영양소 손실이 적은 거죠.
볶은 땅콩은 일부 영양소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껍질째 볶으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가공 땅콩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무염 생땅콩이나 껍질째 볶은 무염 땅콩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짭짤하거나 달콤한 땅콩은 건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리하지 않은 생땅콩을 그냥 먹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간혹 생땅콩을 껍질을 까서 바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땅콩은 볶지 않으면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균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볶아서 익힌 것을 드시거나 꼭 생땅콩을 드시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깨끗한 제품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선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땅콩 알맹이의 붉은 껍질도 먹어도 되나요? 네,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붉은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좋은 성분들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알맹이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땅콩의 좋은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식품 알레르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양만 먹어도 입술이나 혀가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계시거나 예전에 땅콩을 먹고 몸이 이상했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당뇨약을 먹는데 땅콩을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염 땅콩만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약이 될까요? 땅콩을 약처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딱 한 줌만 드세요. 땅콩은 아무리 좋아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알에 대략 3에서 4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한 줌이라는 것은 어른 손바닥 위에 살짝 올릴 만큼 대략 20에서 30알 정도를 말합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손이 크신 분들은 그래도 한 줌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두 번째, 반드시 무염 무가공 땅콩을 선택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짭짤한 땅콩이나 달콤한 땅콩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소금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땅콩만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할 수 있지만 며칠 먹다 보면 땅콩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좋은 땅콩을 고르는 방법과 좋은 땅콩을 고르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냄새를 꼭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쾌쾌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껍질을 꼭 확인하세요.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하거나 얼룩이 있으면 피하시고 포장지를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또한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진공 포장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맹이의 색깔을 보세요. 연한 갈색이나 크림색이 정상입니다. 검게 변색되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땅콩을 샀으면 보관도 잘해야 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사서 신선한 것을 드세요. 다섯 번째,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땅콩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간식 시간이나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배가 조금 고플 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땅콩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담석이 있는 분은 땅콩의 기름 성분이 담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인 성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급성 위염이나 설사를 하고 계신 분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경우,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비만이신 분은 칼로리를 고려해서 다른 간식을 줄이고 드세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땅콩의 좋은 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건데요. 땅콩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우유 또는 두유와 함께 땅콩이랑 함께 드시면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뼈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조합이에요. 바나나와 함께 바나나의 칼륨과 땅콩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혈압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채소와 함께 샐러드에 땅콩을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채소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드시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땅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실제 경험담과 주의사항. 70세 김순자님은 3개월 동안 하루에 땅콩 20알씩 꾸준히 먹었는데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65세 정순애님은 당뇨가 있어서 간식을 못 먹었는데 땅콩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간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3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땅콩만 먹는다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운동, 금연, 적절한 식사와 함께 해야 효과가 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땅콩을 먹는다고 병원을 안 가면 안 됩니다. 꾸준한 검진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땅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땅콩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땅콩은 살이 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칼로리가 높거든요. 하지만 적당량을 먹으면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서 다른 간식을 덜 먹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땅콩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볶은 땅콩은 몸에 나쁘다. 반만 맞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을 많이 넣은 것은 나쁘지만 껍질째 살짝 볶은 것은 오히려 일부 영양소가 늘어납니다. 매일 먹으면 안 된다. 틀렸습니다. 알레르기만 없다면 매일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꾸준함이 효과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오늘 땅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땅콩은 혈관과 혈당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하루 한 줌 2-30알이 적정량입니다. 무염, 무가공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선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땅콩 하나하나가 작아 보여도 그 속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혹은 오후 간식 시간에 땅콩 한 줌씩 드시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땅콩만 믿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등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는 어떤 점이 궁금해요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구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혈당과 변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